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사부 일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와 약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재적인 물량이 풀렸을 때 주식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CB, BW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안에서 권리공매도라는 단어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첫 번째 장 볼 텐데요. 자, 권리공매도 활용법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볼 텐데 앵커님들 유상증자, 네. 무상증자 이런 거 할 때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정해놨습니다. 야, 이거 갑자기 저희가 수능을 보고 있네요. 네, 수능이 얼마 안 네. 끝났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이건 저 개인 투자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3번. 3번이요. 저는 2번. 네.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인데. 아, 5번이구나. 다음 장부터 그 이유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인데 권리 공매도라고도 하고 권리 매도라고 하는 거는 공매도랑 전혀 다릅니다. 법으로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권리 공매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라든지 BW 이런 것들을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정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주가 입고되는 날입니다. 신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팔 수 있잖아요. 왜? 내 계좌에 없는 거를 팔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만약에 금요일 날 날짜가 10일이었어요. 그러면 8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8일부터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신주가 상장되게 되면 신주 비중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주가 입고되기 전부터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가 입고되기 전, 이틀 전부터 권리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주를 배정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하락이 예상이 된다. 내가 갖고 있는데 신주가 들어오기 전에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신주가 실제 들어오기 이틀 전에 미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권리 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틀 동안 추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고 손익을 미리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나 이 종목 굉장히 좋은데 나 신규 매수해야겠다 라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정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이 신주 입고 날이라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일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권리 공매도 그리고 신주가 입고되는 날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유자건 신규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건 둘 다에게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HLB 테라포틱스의 과거 무상증자 예시를 드렸습니다. 지금 2023년도 4월 11일 날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었어요. 계좌에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실제로 계좌가 들어오는 날을 D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날 한 3.79% 빠졌고요. 그 전날에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날 이틀 전 마이너스 3.12%. 근데 D-2일, 즉 신주가 들어오기 이틀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 D-2 때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을 이미 확정 짓고 다음날 마이너스 30%를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때는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주식수 한 주당 한 주가 더 배정되는 무상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신주가 들어오면 권리 매도는 이틀 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주말에 껴있으면 그건 빼셔야 돼요. 만약에 월요일 날 만약에 신주가 입고가 된다 그럼 목요일부터 팔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 거래일 전이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방금 HLB 테라포틱스가 실제 권리 매도 가능한 날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손실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주를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준비했던 분들은 이 신주가 들어오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사셨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음 장 보시면요. 이번에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원래 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 이자를 받기로 뭐 약속을 합니다. 뭐 가끔가다 0%짜리도 있는데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주식으로 나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회사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주식으로 바꿔줘. 내가 투자한 만큼. 그래서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주식이 상장되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항상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10일이었어요. KPM테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나 이날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상장이 되는 날이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플러스 0.29%였어요. D-Day였으니까요. 근데 그 전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전전날, 이거래일 전날도 12%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권리 매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일단은 상장일 전날 있었던 하한가를 충분히 누구나 아무나 다 피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실제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장대 음봉 우리 전부 다 피할 수 있었어요. 뭐만 알았다면 권리 매도로만 개념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음 장 보시면요. 이번에 유상증자입니다. 또 이게 지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2023년도 9월 27일 날 CGV가 어마어마한 물량의 신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기존 주식수의 1.4배가 넘는 물량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상장이 되면 주가가 엄청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D-Day가 있었는데 D-Day 이틀 전에 마이너스 25% 빠졌고요. 그 다음에 상장일 전날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CGV 왠지 좋을 것 같아. 왠지 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게 마침 신주 상장되기 3일 전이었어요. 그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3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 종목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지난주부터 계속 연이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충격적인 차트가 나오죠. 개파락에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전날 사셨으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니까요. 권리공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하나오션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15%대 급락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 어제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했어요. 상장일은 실제 아직 안 왔어요. 네.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을 빼고 휴일을 빼고 거래 안 한 날을 빼고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제부터였어요. 금요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히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접근도 안 했을 거고요. 만약에 미리 사셨던 분들 최근까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최소한 목요일날 파셨겠죠. 만약에 목요일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권리공매도를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HTS라든지 MTS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거래일 전부터 신주가 들어오기 이거래일 전부터 팔 수 있다는 점. 이건 키움증권으로 예시를 드려놨으니까요. 한번 이거는 화면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0306번이네요. 권리매도 하는 방법이 있는 창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공시를 보는 대표적인 사이트죠. 다트, 그 다음에 카인드, 거래소와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권리 공매도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인드를 말씀드릴 텐데 뭐 둘 다 좋지만 카인드 고유 공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카인드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카인드에서는 추가 상장이 항상 올라옵니다. 추가 상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어제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했죠. 그럼 그 전날 무조건 공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전에 신주가 들어오기 3거래일 전에 공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미리 나올 때도 있고 장 끝나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와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리로 우리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인드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매일 켜놓을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습관적으로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라.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알림 설정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카인드라든지 다트 들어가셔서 내가
특히나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그나마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미리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들, 그게 유상증자든 무상증자건 전환사채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하시죠. IPO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15일 만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도 있고요. 상장되자마자 보호예수가 풀리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3개월, 1개월, 6개월, 1년, 2년 계속 대량 매물이 출회되는 오버행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IR 자료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시들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권리공매도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그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주 상장 전까지는 뭐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주 상장되기 2거래일 전부터 매도 물량은 출회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신주가 상장이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물량인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물량 규모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어느 종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생겼어요. 발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지금 너무 핫하고 너무 좋아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얘기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해서 어제 안 올랐을까요? 저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단기적으로 뭐 개별 모멘텀이 있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추가된다는 건 결국은 주가 이석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량이 만약에 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미리 준비하고 있자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은 대응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 분석도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석이 어려워요. 권리매도 됐는데 기업은 좋은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어렵죠? 저라면 그럼 비중 줄이거나 현금화합니다. 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을 투자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분석이 어렵고 매도 타이밍을 모르겠다 그러시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돼요. 이 회사 지금 3분기가 끝나고 이제 4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4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막 수주 공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업이 공장을 너무 풀가동하다 보니까 증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공시를 보고 뉴스를 봤더니 신주가 상장되는 다음 주에 그러면 저러면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빠졌을 때 사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서 말씀드린 거죠. 알림 설정 어렵지 않습니다. 카인드 들어가셔서 카인드는 개별 기업이 아니죠.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카인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종목이라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반드시 알림 설정하시면 최소한 이 권리 공매도, 권리 매도 쪽에서는 3거래일 전에 신주 상장되기 3거래일 전에 알 수 있으니까 시간 내에서라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권리 공매도 오늘 말씀드려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 혜리 씨. 네. 이거 내용 몰라도 되게 유익한 것 같지 않아요? 다 이해했어요. 제가 너무 혜리 씨를 무시했나 보다. 정말 깨알 같은 정보였습니다. 쏙쏙 설명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너튜브에 매일경제 주머니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그 채널이 뜹니다.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가입해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시 20분에 또 방송이 있다면서요. 어떤 방송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이게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준비한 거에 뭐 10분의 1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매주 이제 방송 끝나고 무방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제 10시 20분에 매일경제 주머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1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잠시 후 저희 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널 고정!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